자, 여러분, 간 건강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술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의 간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병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적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시죠. 에이,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내 간은 괜찮을 거야. 혹시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오셨나요? 어쩌면 바로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술 없이도 당신의 간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름 참 정직하죠? 말 그대로 술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간에 지방이 잔뜩 끼는 병이에요.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너무 조용히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완전 날씬한 우리가 소위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서도 발견된다는 건요. 이게 단순히 살이 찌고 빠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 멀쩡해 보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간을 공격하는 숨겨진 범인들 한번 추적해 볼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아주 달콤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나 깊숙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이름하여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자, 첫 번째 범인의 이름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영어로는 HFCS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료수, 과자, 온갖 소스까지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가공식품 성분표 보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똑같이 단맛을 내는 설탕인데 왜 유독 이 액상과당이 간에 공공의적으로 딱 지목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이 이 녀석을 처리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와, 이 비유 한번 보세요.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는 덤프트럭이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요. 그건 우리 몸 여기저기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이좋게 나눠 쓴단 말이죠. 근데 액상과당의 주성분인 과당은 완전 달라요.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은 얘를 거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90% 이상이 오직 간으로만 냅다 달려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른 데는 들리지도 않고 모든 대사 부담을 간에 그냥 덤프트럭처럼 쏟아 부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과정이요. 어떻게 되냐면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액상과당이 듬뿍 든 음료를 꿀꺽 마신다. 그럼 그 과당은 곧장 간으로 달려간다. 갑자기 밀려든 과당 폭탄에 간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걸 전부 지방으로 바꿔서 자기 몸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끝! 우리가 무심코 마신 달콤한 음료 한 잔이 내 간에 지방 벽돌을 한 장씩 쌓아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시작되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액상과당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범인은요, 훨씬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건강이라는 정말 완벽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적설 아닌가요?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는 과일즙, 채소즙, 그리고 온갖 종류의 건강 보조식품들.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 간에 해독작용을 도울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하지만 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모든 건 그저 또 하나 처리해야 할 화학물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좋아지려고 먹은 것들이 되려 간을 공격하는 독이 돼서 독성 간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간 건강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간은 비어있을 때 가장 건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간은요, 쉴 새 없이 뭔가를 갈아 넣고 처리하는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비어있는 시간, 즉 공복 상태일 때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는 아주 스마트한 장기라는 거죠. 간에게도 숨 쉴 틈, 스스로를 재정비할 시간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범인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지금부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화학 공장, 이 소중한 간을 온갖 위협들로부터 지켜낼 필승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은요, 놀랍도록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첫째, 이제부터 음료수나 가공식품 살 때 딱 3초만 투자해서 성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상과당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간으로 돌진하던 덤프트럭 한 대를 막아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둘째, 간에게 휴식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하루 중에 최소 12시간 정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간은 정말 놀라운 자가 회복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범인을 잡고 휴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간을 다시 한번 생명의 화학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해독작용, 영양소 합성, 에너지 저장 등 정말 수천 가지의 일을 24시간 내내 처리하는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자, 이 어마어마한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려면 막대한 양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동력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연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과연 제대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간 건강은 단순히 뭘 먹고 뭘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거대한 화학 공장에 충분한 에너지, 다시 말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단순히 뭘 먹을까를 넘어 내 간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오늘 하루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